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교육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기사 읽기 오늘 3월 28일 방송입니다. 자, 지금 이 글로벌 금융기관들 간의 시스템 리스크가 계속해서 번지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 핵심에 있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관련 담보대출 이쪽에 이제 부실화되는 그런 상황들이 빨라지는 모습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은행들이 계속해서 좀 불안불안하게 움직이고 있고, 하나가 터지면 수습하고 또 하나가 터지면 수습하고 하는 이제 대증적인 그런 조치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주식시장은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아무리 위험하다고 짖어대도 그래도 주가는 움직인다. 근데 제가 물음표를 붙여놨어요. 과연 그것이 진짜로 하는 것일까?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뭐, 주식시장만 보면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계속해서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고, 교역 규모도 줄어들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기업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들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뭐 편안하다. 하지만 그 내부에서 흐르는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여전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 있는 것으로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먼저 자락을 좀 깔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나서 좀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25포인트 올랐어요. 오늘은 뭐 금융투자 쪽에 계속된 매수, 이것이 영향을 주는 것이고, 외국인들은 423억의 순매도로 마감이 됐어요. 환율은 2원 70전 떨어져서 1298원 80전, 다시 1300원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간밤에 국제유가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바짝 올라갔습니다. 그런 그 정도 상황을 보시면 되겠고,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들려서 또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걸 보면은 자 금융투자가 막판에 저기 이 종가 관리를 하는지 팍 튀어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 투자가들은 이 파란색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매도 규모가 뭐 천억 이상, 천억 가까이 순매도가 되어 있다가 줄여온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업종별 움직임을 잠깐 보면, 자, 지금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 매매가 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은 운수 장비 쪽으로 몰렸어요. 오늘은 조선 쪽으로 좀 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사이에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차트를 보면은 일봉은 이제 공중부양하게 생겼어요. 공중부양하게 생겼어요. 과연 요 위에 있는 뭐 2,500포인트 정도를 넘어갈 수 있느냐, 이것이 일단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나쁜 것은 아니고, 이동평균선들이 밀집 구간에 있지만 위에 쪽을 살짝 트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뭐 버틸만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주봉도 일단 그 20일 올라타고 있고, 근데 20일 이동평균선에 20주죠. 20주 이동평균선에 기울기가 이제 업턴 위에 쪽으로 털어 틀었다는 거죠.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스물. 이제 요게 빠지게 되니까 일단은 뭐 20일선이 20주선이 계속해서 올라오겠다. 월봉은 크게 바뀐 게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일봉과 주봉을 보면은 시장은 조금 더 위에 쪽으로 노크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모습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제약 쪽만 좀 밀려 있는 그런 모습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오늘 반도체도 괜찮아요. 반도체 쪽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제드래곤이 경영자들 불러 모아놓고 중국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방향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셀트리온은 서정진의 등장, 이게 CEO가 중요한데, 그래서 뭐
그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등락률을 보면 LG 디스플레이와 LS, 오늘 대조양과 페노션, 미포,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런 저기 그 조선주들이 오늘 괜찮았어요. 조선주가 사실 어제 오늘 사이에 주주총회가 다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빅베스를 했는지 그런 것들 나중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 셀트리온 밀렸고 금양, KTNG 같은 경우에는 행동주의 펀드들이 좀 움직였던 것 같은데, 행동주의 펀드가 실패로 돌아갔다고 얘기하는 건 좀 어려워요. 왜냐면 행동주의 펀드는 그 존재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일단 실력 행사가 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펀드들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코스닥에서는 포스코 ICT, 그 시스템 인테그레이티드 SI 업체죠. 카나리아 바이오, RFHIC, 이완리튬, 위메이드, BH, 인텔리안테크, 고영, 넥슨 게임즈 등등등. 하지만 이사인지 소재 이런 것들이 아주 전면에 확 나서지는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좀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테마주도 보면 이제 조선보냉제, 그렇죠? 카본이라든지 동성 화인텍 이런 것들이 올라왔고, 아몰레드 장비, LCD 장비, 반도체 후공정, 스마트폰, 애플 관련주, LED,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도 올라갔고, 조선해양 플랜트도 괜찮고, 그랬습니다. 오늘 뭐 그렇게 움직인 것을 봐야 될 것 같고, 해외 변수 보면은 국제유가는 저기 이라크하고 저기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으면서 올라갔던 그런 거 뉴스에 나와 있죠. 금융 달러 인덱스는 크게 움직임이 없고, 금값도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금값이 떨어지는 것은 역시 이제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 핀수되는 그런 것들 기사에 따라서 움직인 것을 봐야 되겠다 생각이 되고요. 오늘 나오는 주요 지표들,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가 나오고,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나오는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제대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100 정도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지켜보도록 하죠. 소비자 신뢰 지수가 만약에 나쁘게 나오면은 또 뭐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 금리는 뭐 오늘 올랐습니다. 6bp, 5bp 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아무래도 뭐 조금씩 금리는 정책적으로는 누르려고 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불안하니까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그런 기운들이 부딪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 몇 개 좀 보도록 하죠. 코스피, 미국 금융 리스크 안도감에 올랐다. 코스닥은 830선을 터치했다. 그렇죠? 미국의 금융 리스크 완화 안도감이 반영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미국 증시에서는 반도체 업종이 부진한 흐름이 있었는데, 우리는 올라갔어요. 아무래도 AI가 뭐 저기 돌아가게 되면 시스템 반도체도 시스템 반도체지만, 뭐 또 저기 그 데이터 센터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서버 같은 것들도 많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SM의 공개 매수도 다 끝난 그런 상황이 됐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많지 않은 그런 날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끝모르는 반도체 부진, 교역 조건 23개월 연속 악화, 참 걱정이 많습니다. 수출 금액 지수가 6.9% 떨어졌고 5개월째 하락하고 있고, 친환경차 수출호재의 물량 지수 올라갔다. 근데 이게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들이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에요. 싼 거는 1,000원짜리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많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대외 교역 조건이 23개월째 내려감을 걷고 있다.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가격 하락 여파가 지속되면서 수출 가격이 수입 가격보다 더 크게 꺾인 탓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무역 수지 및 교역 조건에 따르면 지난달 순상품 교역 조건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5% 하락했다. 뭐 어렵다는 얘기죠.
지난달에는 물건 하나를 수출하고 받은 돈으로 수입할 수 있는 물건이 0.83개 정도밖에 안 됐다. 수출가격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무역 수지에도 영향을 주지만 무역 수지가 계속해서 그 역조를 보이게 된다면은 경상수지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고, 카카오가 SM 주식 공개 매수에 성공했으며 지분 39.87%를 확보해서 일단 이제 경영권을 틀어줬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카카오라고 하는 이 기업이 과연 SM이라고 하는 한류의 플랫폼을 제대로 경영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이제 그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예술 전문가는 아니에요. 저는 투자 전문가이고 기업 전문가이고 제 전공이 이제 경영학 중에서도 인베스트먼트, 즉 투자 쪽에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개 매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는 잘 알아요. 아는데 문제는 그것이 기술적으로 성공했다 실패했다를 가지고 그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 내려간다라고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류, 또 특히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쪽에서는 사실 여기 안에도 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춤꾼들, 또 노래하는 노래꾼들, 또 소리꾼들 이런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경영적으로 다룬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는 그 능력을 극대화하는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이건 그 경영 기법이라고 해서 이것저것 들이대가지고 간섭하기 시작하고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기 시작하면 한류는 깨진다. 그래서 이 카카오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줄리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사진도 나온 게 있고 그래서 참 의구심이 많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수만을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옹호하는 건 아닌데 그 나름대로 이 한류라고 하는 것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공개 매수가 끝났기 때문에 그 SM의 주가는 내려왔어요. 하지만 이제 그건 단순히 이벤트 가지고 올라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기업 가치가 실제로 올라가는지 아니면 훼손되는지 이걸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시장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나선 그 기업들이 이번 달에는 7년 9개월 만에 제로라는 거예요. 2월 달에. 저는 2월에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이 7년 9개월 만에 전무했다. 왜냐면 유상증자 하려고 했다가 실패하게 되면 그게 또 주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얘기예요. 왜냐면 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의 자본조달 창구로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되는데 자본조달이 이루어지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현금을 태우고 있는 그런 캐시버닝 이런 일들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환경들을 보면은 상당히 지금 그 증시를 둘러싼 환경들은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토스뱅크가 이건 이제 비상장입니다. 한번 난리를 겪었어요. 상품을 냈어요. 그 선이자 예금 상품.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원래 예금을 하게 되면 이자를 일정 기간 뒤에 주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이자를 먼저 준다는 거예요. 이자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네들이 왜 이러지?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그 돈을 더 끌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건가? 그렇다면 여기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특히 그 채권에 투자하고 하는 것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영업 구조에 있었는데 얘네들도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움직였다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보죠.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대내 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서 토스뱅크 위기설이 28일 불거졌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토스뱅크를 개장해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 이런 글들이 쏟아졌는데 이게 바로 이제 선이자 예금 상품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네는 이자를 버는 것을 뭐 저기 그 선제적으로 맛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빨리 돈을 끌어모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저기 그 사인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여신잔이 9조 3천억 원, 수신잔액은 23조 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신이라고 하는 것은 대출 준 거고 수신은 예금 받은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렇기 때문에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수신된 잔액 23조 2천억에 대해서 이자가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여신을 통해서 저기 그 이자를 받아가지고 그 은행의 가장 기본은 예대 마진이에요. 예금과 대출의 그 마진을 통해 가지고 금리에 맞아 가지고 수익을 내서 이자를 주는 건데 지금 그만큼 그 여신이 안 나갔잖아요. 그러려면 남은 돈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무수익 자산이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뭘 해야 되냐면 이걸 가지고 채권을 할 수밖에 없다. 채권. 근데 그 채권도 지금 뭐 통한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수익을 내서 이자를 주기 빠듯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개수는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스 뱅크 같은 경우는 아마도 나중에 시간을 두고 가면서 물론 당장 유동성 리스크는 없다 하더라도 실적들이 대단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위기가 아니라고 실드를 쳐주는 것은 그거는 그 대표가 나와서는 할 수 있어요. 우리 이상 없습니다라고 당장 망하는 게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대로 짚어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건 그거죠.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중소형 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준 게 굉장히 많은데 그게 이제 불안하니까 그 돈들이 전부 다 대형은행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대형은행들은 그 예금에 대해서 예금을 받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그 예금에 대해서 이자를 줘야 되는데 뭘 가지고 이자를 줄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깊게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갔다. 뭐 올라가니까 좋긴 하지요. 좋긴 하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넉넉히 좋아할 만한 그런 일들은 아니더라.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